다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네네. 정부가 밀어주는 계좌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게 뭐 돈을 안 넣더라도 뭐. 대한민국 전 국민이 ISA 계좌 개설을 하는 그날까지. 아 그래서 본인이 그 좀 커져서 임원되는. 아니요. 그쪽으로. 속마음이 보이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 자산운용 코덱스 ETF 컨설팅 본부장 김도영입니다. 오늘 역시 얼굴 자체가 명함 그 자체인 남자 슈카님과 함께 슈카이즈백 3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좀 긴장하셨는데요. 네,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재밌게 이끌어 주실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습니다. 네. 전 2편이 끝인 줄 알았어요. 네. 3탄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지 않습니까? 진짜 다행이죠. 네. 저희는 한 편 한 편 할 때마다 다음 편이 꼭 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슈카님 채널에 올라간 영상이 소위 대박을 쳐가지고 삼잡 네. 빌딩 나온 영상. 네, 오셔가지고 이제 대박이 나면서 코덱스 ETF가 삼성자산운용 거였구나. 진짜 슈카님의 영향력을 네네. 절실히 느꼈는데요. 저도 채널에 올라가자마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뭐 연락이 안 되던 분들도 연락을 하고 너가 왜 슈카님이 왜 너를 막 우리 도영이 우리 도영이 하면서 막 좀 손잡고 하니까 되는구나 요즘에 되는구나. 이런 거. 야 너가 슈카 형을 알아? 막 형이라고 하니까 근데 동생은 동생이잖아. 그럼요. 우리 형 나의 꿈.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오늘은 있습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개형 ISA라는 제도에 대해서 슈카님하고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자 합니다. 중개형 ISA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아는 ISA 계좌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ISA를 영어로 하면 이제 Individual Savings Account인데요.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 채권, ETF, ELS, 뭐 예금, 적금까지 모든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절세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계좌다. 그 ISA도 일종의 재산 형성 계좌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를 왜 해야 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 ISA는 그 정부가 만든 일종의 제도죠. 그렇죠. 이 계좌에서 재산 형성을 하시면은 국민들이 재산 형성을 하기 위해서 모아둔 돈이니까 세금 같은 거 혜택을 주고 여기서 많이 모으셔라 하는 뜻으로 이제 만들어둔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 ISA 계좌 우리 직원들한테 요거 꼭 가입해라. 네. 왜냐하면은 정부가 밀어주는 계좌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많은 혜택이 들어가 있고 물론 단점이 있어요. 3년 버텨야 되잖아요. 3년을 버텨야 혜택을 주는데 3년은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3년은 모을 생각을 해라. 그렇죠. 아이고 내가 주식 투자할 거면 이왕이면은 벌었을 때 세금 부담이 적은 계좌 쪽으로 네. 3년 정도는 보고 투자하는 게 그렇다고 종목을 바꾸거나 못하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서도 사고 팔고가 가능하니까 계좌만 만들어 놓으시고요. 3년 만기 설정해 놓으셨을 때 그냥 그 전에만 투자하셔서 수익이 나시면 절세 혜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3년을 만들어 왔다가 마지막 6개월 열심히 하고 딱 3년 될 때 빼도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네. 3년 전쯤에 만들었거든요. 네. 이제 올해 말이 저 같은 경우는 3년 만기를 도래하는데 네. 사실 그동안에는 활용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지금 바짝 6개월 동안 제가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은 오늘 말씀드릴 절세 혜택을 저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본부장님 이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중개형, 신탁형, 1임형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형이 크게 세 가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개형, 신탁형, 1임형이 있는데요.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이제 중개형 ISA입니다. 우리가 직접 어떤 주식을 살지, 어떤 ETF를 살지, 채권 이런 것들을 알아서 정해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형은 자기가 직접 한다. 그렇죠. 유일하게 국내에 상장된 주식, 모든 ETF, 레버리지 인버스 포함해서 모든 ETF하고 채권, 다양한 금융 상품을 직접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ISA 계좌가 한 540만 주까지 이제 많이 늘었는데요. 되게 대부분 중개형 ISA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입하시거나 이전하시는 트렌드가 있고요. 특징이 ISA는 모든 금융기관 통틀어서 한 계좌만 개설하실 수가 있으세요. 내가 주식을 할 건지 예금을 할 건지 딱 선택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연령대 분석도 나오거든요. 분포가. 네네네. 보면은 30, 4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재밌는 건 20대도 많이 하더라고요. 소득이 없어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그럼 미리 만들어 놓고 진짜 기간만 가게 해놓으면은 절세 계좌로 굉장히 괜찮겠네요. 그래서 오. 20대도 정말 관심이 많구나.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IS 계좌가 1인당 하나인데 네. 그 500만 계좌면은 뭐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보이네요.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제가 슈카님과 이런 컨텐츠를 찍는 이유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ISA 계좌 개설을 하는 그날까지. 그래서 본인이 그 좀 터져서 임원되는 보이 속마음이 보이시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뭐니 해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 먼저 첫 번째 혜택은 비과세입니다.
요게 매력 아닙니까? 비과세? 요 세금이 은근히 큽니다. 요거 깎아주는 거 큰데 맞습니다. 얼마나 깎아줍니까? 네, 일단 현재 기준으로는 네네. ISA가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네네. 일반형 기준으로는 순수익에 200만 원까지, 그리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순수익에 40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초과 수익, 네네. 200만 원 또는 이제 400만 원을 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합니다. 이게 분리과세의 특징이 뭐냐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오. 다른 소득하고 합해서 초과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 엄청 세요. 장난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이제 뭐 엄청 올라가잖아요. 예, 2천만 원 이상 배당받고 하면은 세율이 엄청 센데 네. 그것도 뭐 있습니까? 그거를 포함되지 않는다. 얼마를 더 벌어도 얘는 분리과세. 여기서 9.9%로 과세 끝. 원래 자산가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분리과세 아닙니까? 분리를 제일 좋아해요. 그렇죠. 더하면은 세금이 너무 커지는데 그렇죠. 요거는 따로 다른 주머니처럼 쳐준 걸 혜택이 있다는 네. 거죠.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가 손익통산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손익통산이란 말은 3년치 더 해준단 말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저 ETF라고 했을 때 A라는 ETF는 수익이 났어요. 네네. 500만 원. 근데 B라는 ETF는 3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일반 계좌에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단 말이죠. 수익이 난 번개 거에 있고 대해서. 마이너스가 난 게 있으면은 번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난 거는 이제 따로 하고 네. 번 것을 일단 세금을 뗀다는 그렇죠. 거죠. 네. 원래 이런데 이 ISA 계좌에 들어있는 거는 번개 있고 마이너스 난 게 있으면은 마이너스 난 거를 요 번 거에서 빼줘서 그렇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예시에서는 200만 원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거죠. 아까 전에 과세 이연도 있었는데 이건 뭡니까? 맞습니다. 3년 안에 주식이나 ETF 이런 것들을 매수하고 매도를 계속 하셔도 원래는 일반 계좌에서는 매도하시면 바로 원칙 바로바로 세금 내죠. 바로바로 과세되잖아요. 기가 막힐 때가요. 그 원징 아닙니까? 원징. 원징. 예. 바로 이제 네. 원징을 하는데 ISA 계좌에서는 그 안에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징을 하지 않는다. 원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 통산해서 그동안 그렇죠. 번개 있으면 떼고 그렇죠. 없으면 안 떼고 없으면 되잖아요. 어려움이 큽니다. 여러분 주식 먹거래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해서 팔면은 벌었다고 빼고 마이너스 나면은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아 그렇죠. 거래가 많으신 분들은 아마 굉장한 혜택이 아닐까. 맞습니다. 근데 본부장님 네. 생각을 해보니까 네. 만약에 제가 3년 만기 설정을 했어요. 근데 3년 동안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하면은 0부터 네. 시작하니까 네. 내가 마이너스 난 것까지는 나중에 플러스가 나면 통산을 해주면 네. 이걸 이끌고 계속 끌고 가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3년 만기가 됐을 때 이 만기를 연장해서 갈 수 있습니까? 플러스가 날 때까지? 그러니까 날 때까지 계속 연장할 수 있느냐? 예, 5년, 한 2년 더 해보고 또 마이너스가 나면 에이씨 끌고 가야지. 네네네. 2년 플러스가 날 때까지. 역시 우리 슈카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예. 땀이 좀 나는데요. 되면은 꿀팁 아닙니까 나름? 완전 꿀팁인데 저희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에서 IS 척척 박사가 있거든요. 이 박사라고. 또 그런 박사. 네, 이사의 박사, 이 박사가 한번 전화 찬스를 좀 써봐도 될까요? 본인이 모른다는 말 이렇게 돌려서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 그 컬러링이 따로 있는데 아직 안 쓰고 있네요, 이 친구는. 걸렸죠? 따끔하게. 네, 걸려야겠습니다. 네, 부장님. 네, 이 박사님. 네. 예. 지금 사실 우리 슈카님하고 ISA에 대해서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네네. 궁금한 게 좀 있어가지고 저하고 통화하실래요? 슈카님하고 통화하실래요? 슈카님하고. 예. 아이고 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저희가 궁금한 게 ISA 계좌가 만기가 3년이잖아요. 만기를 3년으로 정하셨으면 3년인데. 그러니까 3년이 최소 만기잖아요. 죄송합니다. 역시 박사님답게 날카로우시군요. 만기가 3년이죠. 네, 최소 만기 3년인데 저희가 3년 동안 했는데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근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플러스만 나면 바로 세금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이 네. 마이너스 간 거 쭉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만기를 좀 연장할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이제 만기 연장을 하실 때는 그 계좌 개설을 할 때 준해서 그 가입 자격을 따지거든요. 뭐 2천만 원 이상 버는 이런 고소득 자격만 아니면은 계속 연장할 수 있다. 네. 근데 2천만 원 벌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계속 될 것 같은데. 저는 IS 계좌 사실 이거를 약간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꿀팁들도 꽤 있네요. 네, 꿀팁들이 곳곳에 숨어 있는데요. 아. 제가 이 IS 혜택을 네. 극대화할 수 있는 꿀팁이 하나 더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3년이 지나서 해지를 하시는데 이 돈을 연금 저축 계좌나 퇴직연금 IRP 계좌로 이관하실 수가 있으세요.
나중에 55세 이후에 받는 그런 계좌로. 네, 근데 혜택이 뭐냐면 원래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IRP에 연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드리는데 추가로 300만 원을 해드리니까 최대 1,2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무조건 만들어 놓는 게 뭐 돈을 안 넣더라도 뭐 계좌 하나 있는 건데 마치 청약통장 계좌처럼 시간이 지나가면 약 묵히는 약간 요 느낌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다가 저랑 슈카님 얼굴을 멈춤을 하시고 지금 증권사 계좌 개설 바로 하셔야 돼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은 보면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 S&P에 있는 요런 주식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너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해외 주식만 하기 때문에 ISE 계좌로 투자를 안 합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네. 그런 분들도 ISE 계좌를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채권 ETF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미국 증시에 가셔도 되지만 비과세 혜택도 있고 뭐 저율과세, 분리과세 있으니까요. 해외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ISA를 무조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부장님, 저희가 이제 개괄은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강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뭐 이론은 다 알아도 이 실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럼 우리 중개형 ISAA 계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종목들, 특히 뭐 삼성이니까 코덱스 ETF, 이 IS 계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상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정말 선발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거의 뭐 양궁 국가대표 뽑듯이 저희 코덱스 ETF가 한 190개가 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치열하게 선발을 거쳐서 10개를 선정을 했고요. 네. 유형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투자자 유형을 나누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일단 중개형 ISA 코덱스 가이드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다운로드 가능하시냐? 저희 코덱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아마 여기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첫 번째 유형은 어떤 분들이냐면 네. 월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상품을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두 번째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 플러스 15% 프리미엄.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30년 국채 플러스 12% 프리미엄 합성 한해지형 ETF입니다. 제가 항상 이 이름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외울까 싶은 정도의 길이거든요. 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제가 여쭤보면은 네. 처음에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인데 이거 가끔 오해하시더라고요. 이거 채권처럼 아니면 예금처럼 10% 확정으로 드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이 나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기초 자산하고 유사한 상관계수를 보이는 자산의 콜옵션을 매도해서 연에 10%의 옵션 프리미엄을 추구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신에 앞에 코덱스 미국 배당을 샀으니까 미국 배당주가 가격이 하락하면은 우리도 손실을 날 수도 있죠. 그대로 나는 거죠. 가격이 오르면 대신에 10%보다 더 벌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배당주를 담았는데 다른 어떤 상품을 더해서 약간의 프리미엄 수익을 추구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국 배당주를 담은 거네요. 맞습니다. 오. 미국 AI 테크 탑 10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AI 시장을 선도하는 10개 기업을 투자하면서 AI의 탑 10이다. 그렇습니다. 네네. 30년 국채는 금리 좀 빠질 것 같은 겁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예. 미국 30년 국채 ETF를 많이 투자하시는데요. 어. 뭐 사실 언제 인하할지 사실 잘 알 수 없죠. 예. 늘 바뀌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추가할 수 있는 상품도 네.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0%, 30%, 20%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본인이 요거 50% 담고 30% 담고 20% 담고 이렇게 담으시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 50, 30, 20 담은 또 다른 ETF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아니, 본인이 요즘 이렇게 섞으시면 된다. 네. 그럼 요 세 개를 월배당형 코덱스 ETF 상품으로 추천해 주신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월배당을 받으실 때도 과세 원징이 되거든요. 일반 계좌에서는 15.4%. 근데 말씀드렸지만 ISA 계좌에서는 원징이 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과세 이연이 되니까 내가 3년 받을 때까지 세금을 한 번도 안 매긴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소개시켜줄 테마는 어떤 테마입니까? 네, 두 번째는요. 밸런스 투자자입니다. 밸런스 투자자. 뭐 요새는 이제 워낙에 테크 주식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네네. 테크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배당, 인컴형 상품들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밸런스를 좀 추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짜봤는데요. 아까 배당형은 약간 조금 안정적인 거네요.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맞습니다. 요번 밸런스는 조금 더 미국 국채 말고 조금 더 추가 수익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밸런싱 있는 그렇죠. 쪽으로. 네. 어떤 상품이냐면 일단 밸런스 하니까요. 기본적으로 미국 대표 지수를
좀 추가해봤습니다. S&P나 그런 네, 것들? 그렇죠. S&P 500 TR 압도적 보수 인하를 냈던 코덱스 미국 S&P 500 TR ETF의 50% 비중으로 저희가 비중을 잡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장기 성장 테마.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AI 테크 탑 10. 네네. 아까는 플러스 15% 프리미엄인데요. 네. 그 프리미엄을 떼고 순수하게 AI 테크 탑 10 기업에만 투자하는 그런 상품도 있고요. 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 ETF가 있습니다. 지금 테마 말씀드렸던 AI 테크와 비만 치료제의 네네. 30%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고요. 네네. 그럼 나머지 20%가 비어 있는데요. 20%는 아까 월배당에서 보셨던 코덱스 미국 배당 플러스 10% 프리미엄 다우존스 ETF로 이제 인컴형 상품에도 좀 투자를 하시면 이게 밸런스가 잘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요거 네. 이제 밸런스 있는 투자자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에 그러면 조금 좀 뭐 지르고 싶다 뭐 이런 분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야수의 심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네네. 요즘 사실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이 조금 주가가 네네. 좀 부진한데요. 하지만 난 야수의 심장으로 이때 테크를 좋아한다. 이런 테크 러버를 위한 포트폴리오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40%는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10, 30%는 나스닥100 TR ETF, 마지막 30%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ETF. 미국 반도체 기업만 들어간 겁니까? 맞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엔비디아나 AMD, 브로드컴, TSMC 네네. 이렇게 들어있는 25개 기업이 모여있는 미국 반도체 ETF의 30%를 채우면 테크로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이거 완전 순수 100% 주식이네요. 완전 100% 주식이고요. 100% 주식? 그 본부장님, 네. 제가 쭉 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미국 주식을 담은 ETF거든요. 네. 다른 해외 국가를 담은 뭐 ETF 이런 거 좀 있습니까?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거는 약간 필살기처럼 하나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숨겨놓은 건데요. 네. 인도. 인도 자체가 워낙에 지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국가의 부채가 상당히 부채율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공급망의 혜택이 인도로 많이 혜택이 가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대표지수 투자하는 ETF도 있습니까? 네, 코덱스 니프티 50, 니프티 50 ETF가 있습니다. 오, 지금 또 얘기해보니까 신흥국이잖아요, 인도가. 네. 리스크가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저처럼 쫄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상품을 좀 원하거든요. 네. 수익 변동이 작은 거, 따박따박 모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슈카님이 원하시는 안정적인 네네. ETF 코덱스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플러스 액티브 ETF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어떤 거죠, 이게? 네, 1년 은행 양도성 예금 증서. 네네. 즉 1년물 CD 금리의 금리 수익에 하루치 금리 수익을 제공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근데 그 CD 금리, 소위 은행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 네, 거의 초단기 채권 금리 비슷하게 금리가 거의 일정하게 가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나 이제 인상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만 네. 마이너스 가는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과 같이 1년물 CD가 지금 3% 중반 정도 될 텐데요. 그 정도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 ETF도 말씀드렸듯이 1년물 CD 금리에 하루치 금리 수익을 제공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뒤에 액티브 ETF는 왜 붙어 있는 네, 겁니까? 붙은 이유는 추가 금리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요. 추가 금리요? 네, 코스피 200이 1% 이상 상승하면 연 0.5%의 하루치 금리 수익을 더 제공해 드립니다. 365분의 1 곱하기 0.5%의 금리 수익을 더 준다는 거죠. 네, 코스피가 1% 오른 날은, 그렇습니다. 코스피가 1% 빠진 날은. 빠진 날에는 그냥 추가 금리의 기회를 제공해 드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CD 금리를 안 주는 건 아니고요. 네, CD 금리 수익은 하루치 금리 수익을 받으시는 거죠. 그럼 무조건 플러스만 있는 거네요. 요거는 그렇습니다. 더 주는 거는. 네. 오. 이 ETF를 투자하시면서 코스피 200이 계속 오르면 추가 금리의 기회가 더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코스피 200 이렇게 응원하면서 응원하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우리 야구팀, 우리 축구팀 그렇죠. 응원하면서 뭐 네. 추가 금리 주는 그런 상품처럼 이 ETF를 응원하시면 됩니다. 예, 이런 상품도 있다는 거.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깨지는 게 최고입니다. 이런 안정 추구의 상품도 좀 담아가면은 좀 수익률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삼성자산운용과 함께한 슈카이스백을 진행해봤습니다. IS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거라 생각하고 좋은 투자, 현명화처럼 높은 수익률을 우리 코덱스와 함께 누리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IS의 투자는 역시 코덱스! 연금 투자도 역시 코덱스! 코덱스! 아, 좋습니다. 안녕! 안녕!